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6번째가 맞나? 이 세기도 싫어. 선시. 그래서 이게 7번째 같은데. 응? 7번째 같죠? 어디 갔어, 이게? 순서가 하나씩 밀린 것 같기는 한데. 제일 처음에 출생연도, 오도가 기여주장자, 선, 도솔, 예. 그렇게 보면 6번째 갖고, 에이, 나도 모르겠다. 6이면 어떻고, 7이면 어떠냐. 에이, 나도 모르겠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내 아이가 뭐냐 어디냐. 에이, 이거야? 이거야? 경어성우의 애국관에 관한 7찰. 이 애국관 나오면 또 대한독립 만세지요. 나는 이 경어선사가 이렇게 애국사상 때문에 이렇게 된 독립운동가냐. 제가 2015년에 박사학위를 따고 나왔는데 수덕사에서 뭐래더라 저보고 경어만공 선양의 회장이 옹산 스님이에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거기에 경화만공 선양에서 만공 스님의 독립사상에 대한 독립운동에 대한 고친가 뭔가를 하는 그 학술대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 그러더라? 발표자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스님. 제가 뭐를 주면 못하겠습니까? 제가 발표자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박사 논문을 써서 천장암을 들렸어요. 그 다음에 천장암을 들렸다가 수석사로 넘어갔는데 옹산 스님이 제 박사 논문을 보고는 이거는 발표자가 아니라 그 사회자, 진행자를 해도 되고도 남겠다 라고 제 박사 논문을 보고 놀라서 아이고 스님 뭐를 발표자를 주건 진행자를 주건 사회자를 주건 뭐든지 좌장이죠. 저기가 진행자면 좌장이거든요. 그래서 안거나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집에를 갔는데 전화가 또 왔어요. 아이고 홍 박사 이거 큰일 났네. 산중 회의를 뭐라고 하더라. 회의를 열었는데 어떻게 여자가 감히 어떻게 사회를 보느냐. 발표자도 안 된다. 그렇게 결정이 났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강등이 되냐면 토론자로 강등이 됐어요. 발표자하고 토론자는 뭔가 아시죠? 발표자는 1시간 발표, 토론자는 5분 발표. 에이씨, 해하지마. 예? 에이, 내가 참 알았어요, 스님. 발표자면 어떻고 토론자는 어떻습니까? 거기 그 행사장에 가서 쓰레기 청소하라면 쓰레기 청소도 할게요. 이럴 정도로 제가 진짜 모든 마음을 열고 거기 가서 발표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만공 스님을 하다 보니까 독립운동 자금, 모운동 자금 막 이런 거를 했다더라고요. 근데 그때에는 전봉준 장군이 안 나타났을 때인데도 그 발표를 하면서 제가 토론을 하면서 느낀 거는 아니 만공 스님이 독립운동 가면은 경어선사는 독립운동 대대가다. 경어 스님이 얼마나 애국심이 강한 줄 아느냐. 애국심 하면 우리 경어선사다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옹산 스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기자들이 왔는데 그 발표자 토론자 통틀어서 내가 최고라고. 오 마이 갓. 그래서 자기가 미안함을 좀 덜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크거건 말건 저는 그때 토론자로 해가서 돈 주거든. 바로 이제
그 천장암 우리 주지스님한테 제가 그 자리에서 드렸는데, 뭐 어찌됐건 간에 이 경허선사 만공 스님이 애국자고, 또 수월 스님이 독립운동가고, 만공 스님이 독립운동가고, 그 다음에 수월 스님이 가서 그거 해주잖아요. 북간도에 가가지고 그 민초들한테 그 중먹밥하고 뭐 줘요. 집신을 막 그냥 무한정으로 공급하시잖아요. 또 해월 스님도 그 저기 뭐야, 또 미나미 총독은 만공 스님이고, 또 거기는 데라오찌인가? 예, 몰라. 어쨌든 다 한 방에 갈기죠. 예, 그런 것들이 다 경허선사가 남쪽에 계실 때 이미 독립운동을 고취시키는 그러한 교육을 많이 시켰고, 너희들은 그 독립운동을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경허선사가 그 갑산홍기방 도화동에 있을 때 수월 스님이 와서 스님, 니시여, 저 수월이옵니다. 난 그런 사람 모르고 가던 길이나 가시오. 이 가던 길이 그 길이야. 그래서 바로 가던 길을 가셔서 그 독립운동 하기 위해서 북간도를 넘나드는 우리 중생들과 민초들에게 주먹밥과 그 저기 뭐야 집신을 무한정 공급하게 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만공이나 수월이나 해월이 그 독립운동을 했다, 또 애국관이 있다, 그건 그거 다 경허선사로부터 비롯된 거죠. 왜냐면 경허선사야말로 이미 전봉준을 치렀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이미 전봉준한테 찌들찌들 해갖고 미친 듯이 경허선사가 전봉준을 돕지만 그것은 하나도 빛이 나고 있지 않아요. 뭐 물론 그거 이것도 그때 여기 써 있잖아요. 박사과정 이 인간 봐. 여기 이 인간이 이게 여기 써 있잖아요. 박사과정 수료하고 한 거니까 제가 박사과정을 1912년에 1학기고 13년 마치고 14년에 이걸 썼나 보네요. 그러니까 2014년에 이걸 쓰니까 2017년에 전봉준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봉준 전자도 없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이 경허선사가 애국관이 투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시를 통해서 알았죠. 그래서 내가 이것도 써서 논문으로 제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냥 나는 경허선사가 이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은 전봉준이 나타나기 전에도 이미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제 전봉준이 나타나면서 보니까 이게 찌들찌들 말도 안 돼. 야, 이게 진짜로 그냥 뭐 열불나? 열불나요, 열불나. 아니 왜 전봉준은 날이면 날마다 하루 자고 일어나면은 뭔 전봉준 유족회, 전봉준 뭐 선양회, 전봉준 무엇이었자는데 그냥 경허선사는 그냥 죽어라 그냥 아주 그냥 곤도박질을 쳐놓고 있으니 이 책임을 다 누가 져야 하는지요. 아유 참네 어이가. 나 안 해. 뭐라고 하려고 하면은 내가 안 하면 그럼 누가 해. 그러니 이걸 다 감당해 나가기가 이게 쉽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경허성우의 애국관에 관한 일 고찰했는데 나도 좀 이게 무당기 신기가 있는지 이미 이 애국관이라는 걸 들먹일 때 보면 전봉준 전자도 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이 박사과정 수료하고 내가 이걸 던지거든요. 왜? 말했잖아요. 제가 이거 할 때 논문을 12개를 다 던져요. 12개의 각 학회에다가. 다 걷었죠, 제가. 왜냐하면 내 논문이 통과가 되면은 나는 이거를 인용하지를 못한답니다. 자기 것도 인용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싫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박사 논문에 통과돼야 할 2개만 그 학술제다 넣고 나머지는 내가 다 박사 따고 나와서 그리고 그 뒤에 이거를 이제 그걸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박사과정 수료라고 써 있는 걸 보니까 이거 그 던진 거예요. 던진 것 속에 이게 들어있어요. 12개 속에. 그렇게 하고 나머지들은 전봉준 장군이 나타나면서 이제 그대로 논문을 몇 개 더 쓰죠. 그 뒤에 이게 나중에 실어 있어요. 이것도 뒤에. 목차 들어가는 말 1장, 2장 경허의 애국관, 1절 경허의 애국심, 1항 시대적 불교적 상황의 극복, 하남의 선사 경허화상 행장, 3번의 3항의 한글 법문집의 집필 의지, 4항 제가 제자 독립운동가 담녀야. 이 사람 이름이 담녀예요. 담녀 김탁이에요.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이게 경허스님이 지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경어서죠. 담자, 맑을다. 맑기가 여여하다 해갖고, 이 여여하다는 것을 아무나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담녀, 김탁. 그 다음에 오항, 훈몽, 박난주, 진사. 진사요? 진사지. 그 다음에 경어의 애국시. 예, 제가 괜히 이거를 끄잡아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경어선사가 사실은 이 경어선사를 연구하기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경어선사에 대한 어떤 내용은 이 경어집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경어집이 완전히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에 퍼 담아만 놨어요. 이걸 정리하는 게 쉽질 않죠. 이게 쉽질 않아서 이걸 손을 못 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게 저기를 못하고 있다가 제가 이거를 그냥 박사 논문 쓰려고 그냥 낱낱이 해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드러난 거죠. 아, 이번 애국시가 이렇게 많아, 경어선사는. 왜 애국심이 이렇게 강해? 해서 이 애국시만을 끄잡아낸 것인데, 웃기는 게 뭐냐면 이거 할 때도 이 말하자면은 이게 전봉준의 전자도 모르기 때문에 아, 왜 삼수갑산 왜 가셔가지고 이렇게 내 속을 썩여? 도대체 경호 스님은 못 살겠네? 이래 가면서 이제 그렇게 썼지. 누가 쫓겨가가지고 숨어서 거기에 일본 놈들한테 이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걸 쓰고 난 후에니까 한 4년 후에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지지만 이거는 제가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썼기 때문에 2014년에 쓴 거예요. 이거. 국문요약. 경어의 애국관에 관한 그의 사상을 그가 북녘의 삶에서 남긴 선시 속에서 찾아보는 노력을 시도해. 이게 뭐냐면 남쪽에는 그 많이 없어요. 애국관에 관한 내용이. 아, 근데 북쪽시에 이게 많아요. 아, 그것도 왜 눈치를 채지 못했을까? 못했지요. 뭐 사실은 이게 무슨 신이 아닌 이상은. 근데 제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는 동국대학교 이 석박사를 52살이 넘어서 늦깎이로 갔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이 경어성우를 연구하게 된 이 사실이 가장 보람있고 가장 운명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이 애국관도 사실은 남쪽시를 봐서는 이거 없어요. 근데 이 경어집에는 남쪽시 북쪽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남북 통틀어서 정신없이 다 섞여서 그냥 통째로 가서 있어요, 얘가. 그럼 어쩌라는 말이냐요. 어쩌란 말이냐. 예, 엇살지요. 그래서 남녘시 북녘시를 가르면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조금씩 이게 드러나는데 왜 북쪽에 이렇게 애국시가 이렇게 막 이게 몰려있지? 신기하다, 이상하다 이랬지만 거기에 이런 전봉준 트릭이 숨어 있었다는 거는 몰랐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하는 말도 뭐라고 그래요? 북녘의 산에서 남긴 선시를 중에서 찾아보는 노력을 시도하였다라고 써있죠. 그랬다니까요. 특히 일각에서 경어의 북행을 두고 종단의 책임자로서 아까 말했죠. 무책임하게 일제의 현실과 맞서지 않고 책임의 회피를 위해 북방으로 도피했다는 왜곡된 시각을 내가 불식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경어가 북녘에서 남긴 선시의 접근을 아주 공격적으로 저도 시도를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은 왜 삼시갑산으로 가서 이 경어 스님은 이러한 더러운 똥바가지를 다 쓰고 뒤집어 쓰고 온갖 얘기를 다 듣고 왜 이래야만 되는가. 나는 경어선사를 선양해야 되는데 말이지. 이래서 막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북녘시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조연 선생도 어떻게 경어선사가 무책임하게 종단의 책임자로서 말이지 삼수갑산으로 도망가냐. 과부로 도망갔어? 오냐? 환속했어? 오냐? 또 영주삼이 살인했어?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그 불식시키는 의지를 가지고 제가 북녘시를 하다 보니까 이 애국심이 드러난 거지.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대선승이 무슨 애국심을 가져. 근데 그냥 이 경어선사는 진짜로 애국자예요. 유물선 상교에 등통했다고 하지만 불교도 짱이지만
깨달은 자로서 이 불교가 이 깨달음에 도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중도를 터득했다. 오 마이 갓. 근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또 뭐예요? 중도예요. 잊으시면 안 돼. 절대로. 뭐냐? 놔! 양극단 버려! 무심! 아무것도 없는. 이래서 이것을 경허가 터득을 했지만 경허선사는 이 유교에도 굉장히 충성심이 강하고 그러한 분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잘 알죠. 또한 도교는 또 얼마나 좋아해. 붕세가 돼서 날고 싶다, 막 구만리장천을 가고 싶다, 장자를 내가 천도겠다, 만도겠다 이러면서 이 경허선사의 그 해박함과 박식함, 따라가지를 못하죠. 걷다 대고 그 위대한 배포, 이 깨달은 자, 그냥 이 경허선사는 진짜로 우리의 보물이죠. 그래서 자랑스럽고 이러한 분이 이 세계 인류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힘을 합쳐야 이 경허선사를 문화유산을. 저는 그래서 이 경허라는 그 영화를 세계적인 그걸로 만들고 싶었고, 그거를 위해서 제가 악착같이 영문으로 내가 이 경허집을 몇 권? 6권 번역했어요. 한글로 3권. 이게 나한테 내가 피는 이거 날이 와야 되는데 피기고 나발이고 간에 책을 그 출판을 못 해가지고 이 짓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짓 하려고 이 기념관을 한 건 아닌데 그냥 뜻밖의 그냥 업이 이게 돼버렸다니까. 하도 분해서 책을 더 이상 내릴 수 없는데 자꾸 책 달라고 그래. 없어. 못해.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내가 이 돌파구를 뚫고 나가야 할 것인가. 어떤 무당의 말로는 2024년에 대박 터진다. 어제 대박 터지나 한번 보자. 그냥 아무튼 이 경허집 강의를 하고 끝내고 난 뒤에 뜻밖의 저는 그 기념관에서 경허집 강의만 하려고 했거든요. 경허집이고 나발이고 그게 아니고 그냥 다른 책들이 이미 75권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 갖고 날마다 한두 번씩 얼굴을 붉혀요. 팔아라? 못 팔아. 안 팔아. 스님들은 와서 또 공짜로 들래. 스님은 특히 공짜로 안 드려요. 스님은 특히 돈 받고 받아요. 지금 내가 스님한테 보시한 그 책이 얼마인 줄 아세요? 수천 권도 넘어요. 그랬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이 책이 제가 출판을 못하게 되면서 이 PPT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경허가 북쪽에서 남긴 선시에 접근을 시도하기로 하였다. 거기서 경허가 지향하는 그의 애국관의 중심을 바라보니까 바로 어디에 있더라? 초점이 어디에 있더라? 교육에 있더라. 오 마이 갓. 경허선사가 동력에 가서 나는 애국자다라는 표현이 뭔 줄 아세요? 네? 교육이야. 그래서 경허선사가 가서 제일 먼저 내가 삼수각산으로 이 남쪽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내가 민초들을 아까 그냥 그 민초 했죠? 충생구제 해놓고 그냥 쫓겨가 버렸어. 그러니 민초들을 구제할 게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경허선사가 선택한 게 뭐예요? 선택한 게 어린이들의 교육을 가리키는 애들의 동량, 백년대계, 교육이. 백년대계요? 백년대계. 거기에 이 교육을 넣어서 경허선사가 제일 먼저 시도를 하게 뭐죠? 서당을 개설하게 되죠. 어디에서? 강계군 종남면 한전동에서. 누구네 집에서? 한전동은 부잣 동네예요. 벼슬아치들이 많이 살고 기와집이 늘비한 거. 누구네 집? 김탁의 집. 김탁의 집 물감방에서. 그것도 김탁이 워낙 세가니까 동네 유지라 거기에는 유생들을 모아가지고 나오죠. 김소산, 오화천, 김탁 이 3인방들이 막 경허선사를 도와요. 왜? 경허선사를 왜 도울까요? 너무나 유식해 만나고 보니까. 그리고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 문간방에다가 뭐를 열어줘요. 서당을 개설해 주는데 그 서당의 이름이 뭐야? 용포제. 뭐냐? 우리 경허선사가 이 용포제라고 스스로 쓴, 어디가 있어? 여기 있잖아요. 용포제 글씨가 있어요. 그래서 서당을 열게 돼요. 그러니까 경허선사는 이 교육이 백년지 대계고 이것들을 일본 놈들을 다 쳐부시고 서양의 열강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그냥 민초 풀뿌리에 가장 미친 서당의 훈몽을 자처하고 박난주, 박진사야. 이름이 박진사인데 그 서당을 열면서 누가 돼요? 훈몽이 되는 거예요. 서당의 훈몽. 뭐라고? 박진사라고. 그래서 경허선사의 교육의 의지는 뭐더라? 내 이름은 박난주요. 이렇게 해서 그 박진사가 돼가지고 뭘로? 서당의 훈몽이 된 거죠. 이게 경허선사가 애국자로서 보인 첫 번째 시도예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가 굉장히 많고 그 이후로 26명의 그 애국지사들을 사귀면서, 즉 누구? 유생들을 사귀면서 계속 그 독립운동을 계속 주입시켜요. 그리고 특히 독립운동 나라에 대한 걱정은 누구랑 제일 많이 해? 이교사가 교사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때 일본 놈들이 처음에는 그거를 우리나라는 선생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교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 그래요? 교편 잡는다고 많이 하죠. 일제시대 때 써먹던 이름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선생님이지만 그때는 교사라 했죠. 그래서 이교사하고 많이 대화를 주고받고 유생들하고 많이 하면서 특히 김탁에게 독립운동을 고취시켜서 나중에 경허선사가 열반하시고 난 뒤에 김탁이가 어디로 가요? 상하이 임시정부에 들어가서 주요 요직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경허선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가 만공스님한테 줬고 나중에 그 김탁의 아들 김탁의 김홍국이라고 그분이 일사후퇴 때 밀려 내려와가지고 경허선사 예언대로 형수님은 재수씨는 형수가 아니에요. 재수씨야. 김탁보다 경허선사가 3살이 많거든요. 그래서 재수씨는 나중에 저기 홍성 근처에 가서 인연이 있을 거다. 수덕사 근처에. 그런데 지금 홍성에 사셔요. 경허선사 예언대로. 대단하시죠? 그래서 경허선사가 이 애국심을 드러내는 첫 번째 시도가 이 훈몽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일각에서는 그래서 경허가 남긴 북녘에서 남긴 선시의 접근을 시도하였다. 거기서 경허가 지향하는 그의 애국가의 중심은 바로 뭐더라? 교육을 통하여 조국의 앞날에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으며 누구? 어린 동랑들이 잘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서 그의 애국심은 투철한 교육관을 가지고 일제 치하의 암울한 현실을 타파하는 길을 모색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요. 경허선사가 하필이면 그 허구 많은 걸 다 두고 뭐 들라고 훈몽이 됐겠는가 이런 얘기죠. 많은 고심을 가지고 선택한 경허선사의 허구지책이면서 아마 그 뭐였을 거예요. 허구지책이면서 직업이죠. 직업. 생계를 유지하는. 어떡하냐.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존하세. 내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가 이 경허선사만 생각하면은 자꾸 애국심이 맨날 불러요. 경허는 1903년 55세 대단의 해인사 조실로 있으면서 여기서도 이미 이 경허선사의 애국심의 반론은 북쪽에서 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남쪽에서부터 이미 그 조짐이 보여요. 왜냐? 경허선사가 민초들을 위해서 뭐를 해주죠? 경허선사가 그냥 한문으로 마냥 선시를 120개 남기고 또 무슨 막 그냥 그 법어집을 그렇게 많이 남기다 보니까 경허선사가 1903년 그 삼수갑산으로 떠나기 전에 마음이 캥겼어요. 그래서 그 동수정의 계사문도 했지만 1903년에 55세 때 민초들을 위해 한문을 모르는 민초들을 위해서 뭐를 써줘요? 응? 한문을 모르는
민초들을 위해서 국한문 혼용, 그죠? 아시죠? 네, 경어가 위대하다? 너무 위대해서 어디부터 위대한지냐. 이 인간 그냥 아주 그냥. 에이, 그래서 이게 경어선사가 뭘로 해놔요? 국한문 혼용에 가사를 남기죠. 가사야 아니야. 가사를 남겨야 돼. 가사만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를 제가 동국대학교 나는 참 소원이 하나 있어요. 이거 내가 경어 합창단을 만들고 싶은 게 내 그 세속적인 만약에 때가 나한테 묻었다면 묻었다고 해도 좋아. 나는 경어 합창단을 꼭 만들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데 어떡하죠? 누가 날 도와주시겠어요? 나 경어 합창단 만들려고 제가 2년 동안 이 지도작과정, 불교 노래 지도작과정과 지휘작과정까지 다 맞춰요. 내가 2년간. 그러는데 내가 딱 4개월 충정사에서 한번 시도는 해봤거든요. 히히히 이게 뭐냐. 이제 하도 속상해서 2016년에 했으니까 이게 지금 이제는 지금 24년이니까 8년 됐네, 그죠? 경어합창단 입회 신청서, 그리고 경어합창단 출석부 이렇게 해가지고 충정사에서 제가 이 합창단 지도를 했어요. 합창단 이름은 금까마귀. 쉽게 말하면 금오죠. 금오합창단이죠. 금오합창단을 해갖고 이렇게 내가 했는데 이게 지탱을 할 수 없었어요. 여기에도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를 지탱하지 못하고 지금 이제 멈춘 상태긴 한데 누가 경합창단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무엇보다도 이 경어선사를 빨리 대중에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나는 저기 합창단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반 합창단하고 다르게 선합창단이죠. 선합창단. 막 손에 파지고 막 이런 거 있지 말고 그냥 이 승복 입고 하는 승복 비슷한 걸 뭐라고 법복 이런 거 입고 하는 그런 합창단으로 중생들에게 이 선을 깨우쳐주는 그러한 합창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미리 내가 다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합창단을 만드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일단은 반주자가 필요하더라고. 그리고 중주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하고 단장이 필요하고. 근데 어려웠어요. 그래서 항상 가슴속에 남아있죠. 그게. 이 경어선사가 그러면서 내가 그때 배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 가사문학의 효시 있잖아요. 송미인고 송강 정철에 삼이인고 송미인고 이러면서 하잖아요. 근데 근대에 일제시대 넘어서 근대에서 그 가사 창가라고 창가 가사를 한 그거의 효시가 이 경어스님이에요. 네? 경어스님. 왜냐? 그 앞에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게 그때 수업할 때 그 교수한테 그래줘. 이거 경어스님 같다. 왜냐면 국한문 현으로 경어선사가 언제 했어? 1903년이에요. 1903년인데 1903년보다 앞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1903년에 경어선사가 뭐뭐 해줬죠? 그 전설호에게 써준 참선곡, 그죠? 참선곡, 또 가가가을, 또 중노릇하는 법, 그 다음에 법문곡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얘들이 다 한글인 것도 없고 다 한문인 것도 없고 국한문 혼용으로 돼 있는데 굉장히 좋은 건 뭐냐면은 근데 사실은 이게 법문곡 가가가음 이런 게 순한글도 아니고 순한글로 된 거 하나가 있어요. 중노릇하는 법은 순한글이에요. 근데 쉽냐? 아니 쉬워. 어려워요. 참선곡도 어려워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경어선사의 그 뭐라 그래 이거 민초들을 향한 그 애국지심으로 이거를 받는다면 좋죠. 한데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선곡, 가가가음, 법문곡, 순한글로 만든 중노릇 판을 지어서 그 한문을 모르는 민초들에게 신심을 일으키게 했고 이것이 바로 애국지심이죠. 불교의 바른 안목을 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다 이런 얘기예요. 이미 민초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경어선사가 북쪽으로 간 뒤에는 이제 그 뭐를 했죠? 북쪽으로 간 뒤에는
혼몽했지 뭐. 그래서 지어서 누구든지 신심을 일으키고 불교의 바른 안목을 열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근데 사실은 있잖아요. 이 국한문 혼용으로 된 거, 얘 지금 참선국 가가간 법문국 이거 중노릇 하는 것만 잘 봐도 다 알아. 거기에 막 선의 진수가 막 그냥 막 들어있거든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은 쉽죠. 한글하고 국한문으로 해놨다는데 대단해요. 그렇지만 이게 가사문학처럼 돼 있기 때문에 잘라져 있잖아요. 호련히 생각하니 도시뭉중 이러다 이렇게 이게 운을 띠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루함은 좀 덜하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 역시도 경화가 중생을 가엾이 여기는 대자대비로서 이게 바로 경화의 뭐더라? 애국지심이었어요. 왜? 일본 놈들한테 쫓겨가는 내 신세에 일본 놈들의 지배에서 숨도 못 쉬는 우리 민초들을 위해서 내가 이거라도 하고 가자 해가지고 그 애국심의 발로가 이 경화선사는 이 남쪽에서부터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도 내가 보면 지금도 가슴이 아픈데 스스로 경성출입을 하지 않겠다. 이거 누가 했죠? 어디에 나요? 하남의 경화상 행장에 나오죠. 어떤 사람이 경화스님이 하루 종일 가고 며칠이 가도 침묵을 하면서 말을 안 하신답니다. 왜 말을 안 하셨을까요? 그 속상함이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우리 큰 스님은 우리 큰 스님은 경성에 가셔서 큰 곳에 가셔서 법문도 좀 하시고 대중을 교화하시죠 하니까 경화선사가 나는 죽는 날까지 이건 지금 안 써. 그때는 그 말이 뭐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다 안 썼거든요.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죽는 날까지 내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내 소원이 있다면 나는 죽는 날까지 경성 땅을 밟지 않겠다가 내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그냥 전봉준 여기 주인 여기 전옥 써 있잖아요. 여기 경성 땅 밟고 싶겠습니까? 이 죽일 놈들, 이 쳐죽일 놈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죽는 날까지 내 소원이 있는데 스스로 경성 땅을 안 받겠다고. 오 마이 갓.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당시로는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먹으니까 꼴 보기 싫어서 경성을 안 간다. 그게 아니라니까. 거기를 더 넘어선 더 뼈 아픈 더 가슴 아픈 사연이 숨어 있더라 이 얘기요. 천봉준이가 처형당한 곳인데 어떻게 거기를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경화선사가 이 지금 조계사 그 옆에는 옛날에는 태고사 깨끗한 절이었다면 연물만 해주는 그곳에서 하룻밤 자고 그 조계사 마당에다 승복을 벗어놓고 그리고 가서 천봉준 장군의 시체를 띄고 들러매고 이러한 일을 했다는 이 사실이 가슴 아프죠. 그러니까 이미 경성 출입을 하지 않겠다는 그 서원은 이미 경화선사가 너무너무 그 선승 경화가 한국 불교가 무너져가는 조선을 한국 불교는 물론이고 또 무너져가는 이 조선의 세기말적 일본 놈들의 손에 의해서 무너져가는 조선을 걱정하면서 또 그 북한 시에 이게 써 있어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누워도 편치 않구나. 그때 제가 이 북녘시를 이걸 처음 봤을 때 너무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경사가 선승인데 아무리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대도 누워도 편치 않. 야 이게 뭐냐 이거. 이게 뭐냐 이거. 근데 이 경선자가 이렇게 전봉준과 거사를 일으키고 이렇게 쫓겨가서 이 생각을 한다는 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고 도가 지나치잖아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누워도 편치 않구나. 옥식을 씹어도 먹을 맛이 안 난다. 밥을 집어넣어도 돌 같다. 이래가 하는 그 말이 이게 왜 이럴까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글을 쓸 때는 전봉준은 몰랐는데도 이 뒤에가 캥기더라고요. 이게 뭐가 있지 않을까 라고 노래한 애국심에 고뇌하는 성각자였다. 그래서 저는 경화선사가 애국자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걸 끄잡아낸 거예요. 하나하나를. 내가 선시를 다 보니까. 이걸 끄잡아내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이 선시를 265수를 다 섭렵한 사람이 없잖아요. 이거를 그냥 이잡듯이 조져가지고 그냥 완전 난도질을 쳐서 내가 이게 뭔가를 알아냈을 때 이게 떠오른 거예요. 이렇게 수면 위에. 그래서 이때부터 내가 이 경화선사 시를 내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했지만 지금은 뭐 전봉준 일어난다면 다 다시 보니까 이거 다 알게 생겼어요. 다 알아. 그리고 막 그 옆에 숨어있던 말까지 다 찾아내잖아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건 검열할 열자.
일본 놈들한테 검열당하는 게 너무 싫으셨나 봐. 깨어있는 각자 경호는 한국선의 도화선에 불을 당기고 북행의 길을 선택한다. 이것도 참으로 어리석게 쓴 것 같아요. 한국선의 도화선에 불을 당겼다는 얘기는 살짝 맛만 보게 해주고 갔거든요. 이제 겨우 불을 당기려고 하는데 가버렸어. 그런데 이 말이 경호선서 그 이후에 경호선서 서간문 13편에 오 마이 갓.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짜릿짜릿해요. 13편 중에 마지막 서간문에 그 누구요? 영호당 박한영에게 준 그 시에 써 있어요. 내가 대중을 모아놓고 선석을 밀려주고 가야 되는데 그게 못 가고 여러분들한테 못하고 떠난다. 괜히 요령만 흔들어서 이렇게 그 복잡하게 해서 교령만 흔들어 놓고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간다. 그러지만 이것은 역사적 사실로. 아이고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내가 북녘으로 가는 게 뭐더라. 역사적 사실로 남을 거다. 아 너무 슬프죠. 경호선사가 다 말을 못하고 내가 여기를 떠나는 거는 역사적 사실로 남을 거다. 아이고 왜 거기에 중앙에는 서가지고 이 경호선사 재조명해야 돼요. 못 오는 거요 종단은. 이렇게까지 밝혀놨는데 오히려 막 전봉준 장군 측에서 전화하고 하는데 우리 조계종에서는 전화 하나도 안 와요. 조계사에서 기자회견하고 조계사에서 내가 이거 발표를 했는데도 오히려 조현 기자가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이 관심을 가져서 인터뷰를 하게 되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경호선사 서간문 13편 마지막에 이게 써 있어요. 내가 선해를 바로잡고자 했는데 초성만 잡아놓고 교령만 요란하게 흔들고 내가 대중을 모아놓고 얘기하지 못하고 떠나게 됐다. 그런데 이거는 역사적 사실로 남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이 속상하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쓸 때 이렇게 썼어요. 이거 바보야 뭐야. 깨어있는 각자 경호는 한국선의 도화선에 불을 당기고 북행의 길을 선택한다. 도화선에 불 당긴 거는 또 주제에 알아가지고 저 선시에 아니 그 서간문에 괜히 그 선을 일으키고 그냥 요령만 아주 흔들어대고 어쩔 수 없이 기초만 닦아놓고 선에 기초만 닦아놓고 간다고 그렇게 써있는 몰랐으니까 사실은 뭐 어떡하겠습니까. 저게 사실은 저 서간문이 이걸 쓰기 전에 2012년에 저게 경호선사 100주년 기념에 조계사에서 그 경호선사 친필 전시회를 했었어요. 근데 저거를 그냥 친필의 서간문이다라고만 했지 저걸 뚜껑을 열어볼 생각을 안 했죠. 그래가지고 제가 전봉준 나타나고 저거를 6년 만에 그러니까 2012년에 저것이 세상에 나왔는데 그 말했잖아요. 단양 송림사라는 절에 그 누구죠? 벽송 스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를 내가 연락을 해서 찾아가지고 저거를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번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어떻게 그냥 전봉준에게 쓴 서간이 그대로 있고 뭐 무안의 공산에서 이렇게 하라. 사나이 장부는 목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절대 오지 말아라. 지금부터 새해 새날이 밝았다. 무주의 공산에서 일어나라. 오만 얘기. 그리고 남간의 폐기물들 탐관오리들을 한순간에 다 쟁기의 힘을 빌려서라도 쟁기가 누구요? 쟁기가 이 농민들이죠. 쟁기 있잖아요. 쟁기의 힘을 빌려서 싹 갈아치워라. 오만 얘기를 다 써놨는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갔습니다. 또 끊을 때가 됐어. 오 마이 갓 끊어.